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국영 라디오는 지난 29일에 폴란드 육군이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기업이 개발한 크랩 자주포는 영국의 AS-90 포탑과 한국의 K9의 차체를 조합한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111대의 체코제 다나 자주포와 80대의 크랩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나 자주포는 구소련 규격인 152mm 유탄포를 탑재해 나토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랩 자주포는 AS-90과 동일한 155mm 유탄포를 갖추고 있어 나토 회원국들이 제공한 155mm 포탄을 사용하기 위해 크랩 자주포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홍보자료에서 100명의 우크라이나 군병사들에게 크랩 조작법을 알려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18대의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받은 나토의 155mm 규격의 포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주포는 프랑스가 제공한 세자르 12대와 독일과 네덜란드가 제공한 피스의 지천 12대와 체코가 제공한 주자나 8대 및 여러 나라가 제공한 M109 그리고 폴란드가 제공한 크랩 자주포 8대를 포함해 총 50대 이상이 됐고 여기에 구소련 규격인 고즈디크와 체코제 다나 차량 탑재형 자주포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는 총 227문 이상의 대포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K9 계열의 자주포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의 K9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터키의 피르티나 자주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터키의 피르티나 자주포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터키군이 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은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여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국방장관의 회동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가운데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만나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한 중인 부와슈차크 장관은 방한 중에 우리나라의 방산업계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폴란드 육군의 방위력 강화가 주요 의제이며 폴란드군의 방어 잠재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회동한 후 석 달 만입니다. 당시 회담 주제는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250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에 이어 후속으로 현대로템 전차 도입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당시 작년 9월 11일에 있었던 회담은 국내에서 보도되지 않았지만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와 K2PL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방위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은 폴란드 언론에서만 크게 보도되었으며 폴란드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으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언론인 즈비암에 따르면 폴란드의 마르신 오시에파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폴란드 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절정은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마르신 오시에파 국방부 차관의 방한과 관련해 폴란드는 한국과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마르신 오시에파 폴란드 국방부 차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및 고위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국과의 회담에서 폴란드와 한국 간 기술 및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합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 언론은 이 협정이 한국의 K2PL 전차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어 현재 방한 중인 부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어서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유력 후보였던 독일 측과 협상을 중단하면서 현대로템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드 2A7 전차 지원을 요구했으나 독일이 거부하면서 전차 지원 협조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무기 직접 공급을 반대했던 독일의 슐츠 정부는 구소련제 전차를 보유한 폴란드의 T-72에 우크라이나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독일은 레오파드2를 폴란드에 제공해 폴란드 육군의 전력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육군이 보유 중인 230여 대의 T-72M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부분의 T-72M1 전차는 퇴역 기자재가 아닌 예비 기자재로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일단 레오파드2가 도착할 때까지 영국이 챌린지2 전차 부대를 폴란드에 파견하여 임시로 억지력을 제공하고
독일은 구형 레오파드 전차의 제공을 폴란드에 제안했지만 폴란드는 최신 모델의 레오파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전차의 가장 최신 버전인 2A7 플러스는 소량밖에 없었으며 독일도 주로 시연이나 각국 판매에 사용하는 만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재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2A6 혹은 2A7을 폴란드에 제공하면 자국 국방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폴란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막히자 폴란드는 독일의 약속을 믿다가 속았다. T-72의 재고를 메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폴란드의 싱코프스키 외무부 장관은 독일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우선 레오파드 2A4를 폴란드에 제공하고 나중에 A7 플러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는 선에서 폴란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러시아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많은 중무장무기의 제공 역할은 폴란드에 떠넘기고 퇴역한 레오파드 2A4만을 폴란드에 제공함으로써 독일은 단지 퇴역한 레오파드 전차 몇 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부담을 폴란드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리스크 공유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자국의 전차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을 급히 찾은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그룹 경영진이 최근 연이어 회동하면서 전차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폴란드의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그룹과의 회담에서 기존 K2PL 납품 외에 차륜형 기갑 차량 개발 및 생산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자 선정 사업인 울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새로운 제안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차륜형 장갑차의 생산 제안입니다. 현대로템이 생산 중인 차륜형 장갑차와 K806 및 K808 등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를 폴란드가 개량하여 수출까지 가능한 새로운 방산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성 현대로템 군수사업부문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공식 공급 업체라며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춘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의 울프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폴란드 PGG사의 회장인 세바스찬 추아크는 이번 현대로템과의 회담은 한국의 기술과 PGG사의 역량이 상호이익으로 발전하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차륜형 장갑차 프로젝트에서 두 나라의 관심은 일치하며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곧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제안은 차륜형 장갑차 및 차륜형 수송 차량에 대한 것뿐이라며 폴란드 정부로부터 아직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지 않은 만큼 제안 내용들은 수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PGG그룹은 폴란드군과 나토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며 이어 PGG그룹이 현대로템이라는 평판 좋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폴란드에서 장갑 및 차륜 플랫폼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의 장점은 지상군과 공군 및 해군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으며 미국 전차와도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며 K2PL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레오파드 전차의 도입 협상을 중단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K2 전차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